영상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윤동기라고 합니다. 단편 영화를 시작으로 광고나 뮤직비디오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영화관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좀 또래보다는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때 봤던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이었고, 영화관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저한테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좀 차원이 다른 리얼리티를 좀 준 것 같아서 그때 충격을 많이 먹어서 영화라는 매체에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그 이명세 감독님한테 영화 연출이 정말 하는 일을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영미권을 보면은 데이비 핀처나 뭐 데니 보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로 입학하면서는 이제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뭐 고전 영화를 하면 로버트 알트만이나 존 카사베츠 이런 사람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다시 아시아의 고전으로 가면 오지 아스지루나 에드워드 양한테 되게 영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줄줄이 제가 나열은 했는데 사실 제가 흔히 말하는 시네필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영화사를 막 파거나 지식을 많이 알거나 해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영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걸 훨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 핀처의 조디악을 되게 많이 봤어요. 한 번 보면은 3시간의 러닝타임인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마력을 가져서 그 비밀도 궁금하고 또 워낙 1차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해서 20번에서 30번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단편을 찍기 시작할 때는 사실 그 당시에 인상 깊게 본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오히려 영향을 받았었어요. 대학교 때는 뭐 본인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어떤 현실의 무언가를 해서 출발을 하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저도 시도를 해봤지만 사실 제 과거나 현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그 픽션이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 영화나 그 소설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 두 작품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제 현실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아웃타운도 마찬가지고. 원아웃타운이라는 작품은요, 가족들이랑 별거 중인 장태수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경찰들이 찾아와서 대뜸 아들이 실종되었다, 그 내막을 아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져옵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 장태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자기가 오늘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아웃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물론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발전하고 외관이 자꾸 바뀌잖아요. 저가 살던 그 경기도 부천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로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타지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문득 산책을 해보니까 제 어렸을 때 거닐었던 곳이 안 보이더라고요.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어떤 실종의 감각을 느꼈던 것 같고, 사실 언아웃타운의 아이가 되게 폭죽으로 위험한 놀이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거든요. 좀 몰입을 하다 보니, 그럼 난 대체 왜 그때 위험한 놀이를 했지? 이렇게 해서 출발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작적인 차이가 있고 출발선의 차이가 있는데, 출발선 자체가 우선 달랐어요. 망화경은 제가 이제 공포영화 같은 오컬트 장르를 직접 연출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를 다시 연출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출발선이었고, 어나더 타운은 제 기억에 새겨진 어떤 것이 있는데 영화적인 형식으로 다시 재현하면 어떻게 될까? 출발선의 차이가 있었고요. 제작적인 차이를 하면 뭐 처음엔 욕심이 많다 보니 제작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해서 제작하기에 급급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면, 언아웃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몇 차례 시도를 하다 보니 그 환경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목표는 나이스한 현장을 만들자. 누구에게도 이 현장은 지옥 같았어라는 말이 안 나오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행을 해보자 해서 애초에 여유롭게 4회차 내지 5회차를 두고
하루에 10컷에서 15컷 정도로 기획해서 정말 현장에서 다 같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작적인 차이도 현저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어떤 걸 주장하지 않는데 그냥 그 세계에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다. 그걸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엔 어떤 이 시청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촉각이나 뭐 청각이 깃들어질 수 있는데 기억의 작동 방식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기억을 떠올릴 때 이미지가 먼저 우선하지만 뒤따라오는 것들이 청각이나 촉각 이런 감각들이거든요. 그게 영화 매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시청각밖에 안 되는 되게 한계 속에 있는 매체 속에서 하나의 기억을 재현해보자. 어떤 보편성을 갖고 그거를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 감각이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제 영화를 봤을 때는 제가 스스로 해석을 해보자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인물이 연약한 빛을 통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공인중개사 장태수는 그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손님을 데리고 거닐어 보는 주인공이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어떤 장태수 인물로 어떤 의인화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의 성질은 부동에 더 가깝다.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점점 효율성도 생각을 하고 세상을 이미 좀 아는 상태이니 좀 덜 움직이는 것이 미덕일 수도 있겠다. 부동이라는 것이 어른의 어떤 운동이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있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부터 출발을 한다. 그게 대비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화면 안에 부동과 활발히 움직이는 것과 계속 교차를 시켜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실종되었다는 메시지로 이 주인공한테 다가온 거고, 주인공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 위험한 장난을 치는 아이가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활동이고, 나는 왜 그런 위험한 장난을 했지? 이렇게 출발한 거긴 한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점점 장태수와 닮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활발히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극중 인물들이 전부 저의 어떤 면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경찰들조차도. 로케이션 헌팅을 제가 직접 했어요. 극중에서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공인중개소, 거기를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한 거죠. 마땅한 곳을 발견을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그 주인 되신 분이 되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 분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사시는 분이었는데 손님이 아닌 제3자가 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섭외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던 도중에 실마리가 풀린 이유가 인상이 깊은데, 제가 한 삼고초려 하듯 한 며칠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제 자꾸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뭐 하는 사람인데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셨는데 제가 윤씨잖아요. 마침 그 주인분이 윤씨였어요. 어느 파 몇 대 손이야? 이렇게 시작돼서 아, 이거 실마리가 풀렸다 하는데, 제 나이대가 족보에 그렇게 잘 모르는 나이여서 아무렇게나 소정 오빠 16대 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끼 이 사람아, 내가 몇 대 손인데 그럼 너가 내 할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소통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더 일이 잘 풀려서 영화를 찍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결과가 되게 역설이었어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영화나 소설의 구절을 취해서 지극히 장르와 재미가 우선인 작품을 찍고 싶었는데, 그런 작품보다 오히려 반대 선상에 있는 제 개인적인 사장 아래에 있는 그런 영화를 기획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주목받은 게, 일단은 제 기획 의도에서부터 굉장히 역설이긴 했어요. 역시나 어떤 평론가나 어떤 기성의 영화 감독분들이 예심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영화적인 영화를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성장이라 하면 좀 더 밸런스를 좀 더 찾은 것 같아요. 결국 연출자가 구현하고 싶은 화면을 만들어내는 건데, 옛날에는 화면들이 지금 보더라도 이게 재밌어 라고 윽박지르는 듯한 의도가 보인다면, 번아웃 타워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최소한 조작 없이 길어 올린다라는 게 스스로도 느껴져서 개인적인 성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감독의 역할은 설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로서 우선 소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이 아닌 선에서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연출력인 것 같아요. 그게 배우든 아니면 스태프, 촬영 감독이든 미술 감독이든 그런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어야 가능한 것 같아요. 개인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은 저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광고나 뮤직비디오 같은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같은 영상 매체지만 오히려 더 차이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영화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영화 연출은 한 장면이 아니라 장면과 장면 사이에 어떤 리듬을 가져가야 하지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결국 영화관이라는 공간도 관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기 때문에 몽타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장면과 장면 사이의 어떤 시간과 그 배치,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음악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이런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능력이 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출발해서 스태프를 모으고 배우들을 모아서 점점 이미지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치면,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는 게, 스토리보드를 먼저 다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먼저 완성을 해놓고 철저히 그걸 부서뜨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야 라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면 조금 더 생성적인 비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비판성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구성해 놓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전공하면 누구나 보는 책이 하나 있는데, 거장의 노트를 훔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구절만 기억에 남고 영화 전공한 내내 그것만 실현하려고 했어요. 영화를 배우려면 그냥 지금 나가서 찍어라. 찍을 게 없다? 하루 일상을 다 찍어라. 그리고 재밌는 것만 남기면 영화 완성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라거나 지금 당장 찍을 게 뭐가 있어 라는 그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 오히려 영화를 실제로 제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대학교 내내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것을 제작해야지의 순서가 아닌 제작을 해야 돼, 그럼 무엇을 찍지? 라는 스스로 조금 더 올감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이 되게 유효했기 때문에 영화학과를 전공하는 후배들이나 했을 때 사실 이런 말밖에 전달을 안 했었습니다. 관심 있는 거는 어떤 시간성인 것 같아요. 물론 사진과 영화의 맞닿은 공통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반대로 영화와 음악의 공통점은 시간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시간성을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일이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목표인 장편 영화를 기획할 때도 그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고요.